자, 제가 이금융권 뭐 여러 군데를 이야기했는데, 이금융권 같은 곳에서도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 그러죠. 지방은행이 전반적으로 위험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더 위험한 지방은행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거기만 위험한 건 아닙니다. 1금융에서도 이제 지방은행도 1금융으로 들어가긴 하죠. 근데 제가 1금융에서도 한 5대 은행급, 그 다음에 아직은 인터넷은행, 우체국 뭐 이런 데까지는 좀 믿을만 하더라도 지방은행은 2금융이랑 별반 크게 문제될 부분이 다르지 않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지방은행의 상황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은행은 DSR 유예가 됐습니다. 실적이 반등할까요? 자, 지난해 전체 은행권이 6조 9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전년 대비 28.7% 증가한 가운데 지방은행은 역성장을 기록을 했다.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27.7% 급감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DSR을 풀어줘도 안 빌린다는 소리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요. 전체 은행권이 순이익을 올렸는데 문제는 순이익을 올리면서 건전성을 같이 올려야지 괜찮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작년에 500만 원 벌었어요. 올해는 7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은 작년보다 올해가 이익이 더 큰 건가요? 이 중에서 400만 원 지출했는데 올해도 400만 원 지출했어요. 100만 원 남았고 이번에 300만 원 남았으니까 수익이 더 큰 걸까요? 근데 보니까 작년에는 마이너스 통장이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통장이 1300만 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윳돈 늘어나죠? 200만 원이나 늘어나서 여윳돈 3배나 늘어났고, 순이익 3배로 증가했다. 근데 그만큼 그 이상의 빚을 늘리고 있었죠. 그럼 좋아진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순이익이 올라갔는데 대손충당금이 감소를 한다. 대손충당금은 당장 수익에 잡히지 않습니다. 요거를 이제 충전할 때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 10만 원 넣었다. 그러면 거기 계속 쓰고 있는 동안에는 내 카드에서 돈 빠져나가는 게 아니니까, 선불제라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또 충전해야 될 때 또 확 빠져나가죠. 그런 느낌인 거라서 대손충당금이 많이 빠졌고 상매각도 많이 했다는 소리는 보이지 않는 손실이 크다는 소리고, 그게 앞으로 점점 더 발현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은행의 여러 가지 비율을 맞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NPL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맞춤에 있어서 거의 기준치까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까지 떨어지고 있는 지방은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래서 지방은행 역시 가계부채 연체율을 보면은 지방별로 부산, 광주, 제주 이런 데가 은행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을 봤더니 서울도 치솟고 있어요. 근데 상승폭을 보면은 딴 데가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는 상승폭도 그 다음에 연체율 자체도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뭐 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서울 따라잡았고, 광주 이런 것들 많이 올랐죠. 그래서 대구, 광주, 전북 이런 것들도 역대급 연체율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당장 연체율로 터져 나오고 있는 거는 가계보단 기업 쪽이 더 크죠. 기업 연체율을 보면은 더 심각합니다. 지방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1.04%입니다. 근데 지방은행의 총 연체율이 1.01%예요. 그러니까 가계부채도 기업부채 못지않게 높은 연체율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부채가 특히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서 문제가 크다는 소리죠. 그래서 연체율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대손충당금을 열심히 적립하고 있는데 또 요거 털어내면 대손충당금 또 줄어들죠. 대손충당금이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는 것은 터질 금액이 크다는 소리예요. 완전히 상매각을 해버리면 거기서 끝이니까 연체율로 두면서 조금 더 기다려주고 있는데 수익성이 악화됐으니까. 근데 대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발 자전거 타는데 에어백을 놓진 않잖아요. 왜냐면은 세발 자전거 아무리 빨리 밟아봤자 에어백 터져가지고 방어할 정도로 크게 다치진 않으니까. 근데 스포츠카를 탈 때는 에어백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점점 더 빨라지기 때문에 대비를 세게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이 연체율이 어디가 가장 높냐? 전북은행 이게 가장 높고, 그 다음에 IM뱅크. IM뱅크가 어디예요? 대구은행이죠. 광주, 부산, 경남 이런 순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위험한 곳이 어디였어요? 전북, 대구, 광주였죠. 가계부채도. 기업부채도 전북, 대구, 광주예요. 플러스 제주. 그리고 돈 운용은 잘 되고 있느냐? 자, 디폴트 옵션이 뭔지 아시는 분?
내가 색칠해놨죠.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 시기가 지나면 사전에 지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그 은행에서 알아서 내 돈을 운영해가지고 수익률을 낸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수익을 어디다 다 내고 있다? 적립금의 95% 이상이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의 초저위험 상품에 몰려있다. 그 비중 역시도 광주, 그 다음에 중간에 부산이 꼈지만 IM뱅크 이런 것들이 항상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고, 초저위험 상품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저위험도 불안하다. 초저위험으로 가자. 그만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라든가, 아니면 두 번째, 초저위험 아니고 그래도 조금 도전을 해봤는데 실패해가지고 운용자금 손실나고 하면은 고객 이탈되지 않겠냐. 가뜩이나 지방은행들도 수신 잔액 이런 것들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내가 위험하니까 고객들도 최대한 안전하게 가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집에서는 애들은 배 터져 죽고 부모는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의 뜻하는 바가 뭐예요? 맨날 안 좋으니까 조금의 음식이라도 구우면은 내가 이렇게 배고픈데 우리 애들은 얼마나 배고플까? 그래서 애들한테 계속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는 굶어 죽고 애들은 계속 먹어가지고 배 터져 죽는다. 그런 것처럼 내가 위험하니까 고객들도 계속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광주, IM뱅크 계속 거론이 되는 것들이 왜 똑같겠냐. 그러면은 차라리 저위험 상품에 넣을 거면 은행 예금을 넣는 게 낫지 않아요? 예금이 수익이 안 나올 것 같고 지금 기준금리 낮춤에 따라서 예금금리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운용 좀 해달라고 넣었더니 디폴트 옵션이 발동되고 나서는 알아서 또 예금같이 초저금리로 돌리고 있다. 결국 이게 금융업계의 현실이에요. 위험하다는 소리죠. 특히 지방은행은 더더욱. 왜 지방은행이 더 위험해요? 아까도 맨 앞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였어요? DSR 유예받은 지방은행 실적 반등할까? 뭐가 관건이다? 지역경기 회복이 관건이다. 관건이 맞나요? 관건이 맞나요? 근데 지방 경제 어때요? 우리 별다방, 그 다음에 막구도 나루도 이런 것도 못 견디고 폐업을 하고 있다. 기업, 상권 다 무너져 내리는 지방. 광주가 왜 여기 안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전라남도 광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광주광역시지만 제주 이런 것들 지금 또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고 괜찮은 데가 없어요. 기업 경기 심리가 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한국 경제 역성장의 충격이 커지는 가운데 지방 기업인들은 최악이란 말을 쏟아내고 있고, 지역별로 보면 제주, 부산, 경남, 대전 이런 곳의 내수 판매 낙폭이 두 자릿수에 달했고, 생산 부분에서는 제주, 경남, 대전, 정남 이런 데가 영하권에 들어가고 있다. 심지어 여수산단 협의자, 협의회 관계자는 50년 넘게 여수산단 여기를 봤을 때, 떠받쳐 왔을 때 지금처럼 흔들리는 게 처음이다. 예전에 여순광 투기 많이 몰렸었죠. 갭 투기에서. 왜 여순광에 몰렸냐? 갭이 적으면 500에서 뭐 비싸야 한 3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럼 여기 갭 투기가 몰릴 수 있었던 일은 뭐예요? 전세를 놓을 수 있다. 즉 수요가 많다. 수요가 왜 많냐? 그 근처에 산업단지들이 많으니까. 근데 지방 경제가 더 빨리 무너지는 이유가 뭐다? 저런 것들 직격탄 맞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아예 동떨어진 제주도 지금 작살나고 있고,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됐던 대구,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문제 이어지고 있고, 부산은행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방은행이 지금 그래서 이금융 터지고 나면 지방은행까지도 여파가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PF 문제도 있고, 지방은 사업도 안 되죠. 거기다 연체율 늘어나는데 스트레스 DSR 도입 비중도 적어요. 조금 더 소득 대비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소리죠. 스트레스 DSR을 유예해준다는 게 과연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은행의 상황을 보면은 빠르게 연체율은 늘어나고 있고, 그것을 극복할 만한 경기는 좋아지는 부분이 없고, DSR 우회를 했다. 제가 그랬죠. 규제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규제를 하듯이, 부채가 늘어나고 은행들 실적이 좋아지니까 규제를 하는데 여기는 좀 규제 안 해도 되겠다. 오히려 딴 데 규제하더라도 2단계 수준으로 완화해준다. 자, 부동산으로 따지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데는 규제 강화되는 거고, 미분양 관리지역 이런 데는 규제 완화해주는 거죠. 그럼 미분양 관리지역에 갔을 때, 와, 미분양 관리해주니까 여기 혜택 많으니까 여기로 가자. 보통 이렇게 안 되죠. 그게 지금 지방은행의 상황이다. 문제는 5대 은행도 이제부터 부채 문제가 슬슬 터져 나올 겁니다. 이미 상매각, 그 다음에
연체율 이런 거 다 올라가고 있고, 문제는 그게 서울 수도권에서 버텨주고 있음에도, 집값으로 버텨주고 있음에도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집값으로 버텨주지 못하고 건설 경기마저 침체되고 있는 지방 쪽은,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나간 1금융 지방은행 쪽은 많이 위험하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항상 순위권에 있는 곳이 광주, 대구다. 안 좋은 곳에는 다 지금 이름 붙어 있죠. 특히 더 위험하다는 소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이제 전반적인 제대로 된 자료가 나와 있으면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다룰 테지만, 큰 대략적인 틀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